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900달러, 이더리움 1,800달러, 플러스 1%, 리플, 에이다, 도지 전체 코인들 미국 증시 이번 주 첫 장 열리면서 플러스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플러스 횡보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G7 정상회의 복귀하고 빠르게 5월 20일 미국 시간 메카시 하원 의장하고 부채 한도 재협상에 들어갔고요. 협상 진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빠르게 협상한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양당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질 것이다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카시 하원은 최대한 예산안 감축해서 이후에 인플레이션 낮추고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 힘 약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대통령 임기 3년차 파워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 편을 들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3년차 행정만 보아도 트럼프 때처럼 요란하진 않지만 사우디에서 미군 철수하고 코로나 인플레이션율 등 현재까지는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또 올해부터 강하게 반등이 온 상태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나이도 80세 이상이고 재물 욕심이 적다 생각이 듭니다. 돈 들고 무덤까지 갈 거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가장 원하는 것은 명예욕일 듯 하고요.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코로나 잘 극복한 대통령, 인플레이션율 고금리 모두 다 성공적으로 종료시킨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이 최종 목적일 듯 하고요. 첫째, 바이든 대통령 장남은 2015년 오바마 시절 부통령 때 사망을 했고 당시 오바마 바이든에게 훈장도 수여하고 했습니다. 헌터 바이든 차남은 변호사고 딸 애슐리 바이든도 대학 교수이고요. 바이든 대통령 1973년 당시 최연소 상원의원 했던 정치 천재인데 50년 전에 상원의원 시작했던 만큼 부채 한도 협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질문을 주십니다. 부채 한도 협상 무난하게 종료되면 비트코인도 나스닥 따라서 상승은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26,800달러에서 27,000달러 방향성 못 잡고 열흘간 횡보만 했었는데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종료되고 나스닥 따라서 비트코인도 강한 지지를 바탕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나스닥 따라서 살짝 꼬시기를 올렸다가 쭉 빼버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4월 여기 고점에서 고래들 이미 매도를 많이 한 영향이 있는 거고 비트코인 25일선하고 99일선 데드 크로스도 6월 초가 되면 만날 수 있고요. 비트코인 31,000달러 직전 고점까지 상승하면 다른 시나리오, 상승 시나리오로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 차트로만 보면 데드 크로스 열흘 안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CNBC하고 중요한 인터뷰가 있었고요. 갈링하우스 리플이 미국 제휴한 국가에서 확장을 지속하겠다, 반대로 당분간은 미국에서 투자를 줄이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갈링하우스 리플 CEO 된 다음 리플 가격은 달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따라서 기본적으로 움직이지만 최근 하락장에도 스위스 커스터디 업체 인수합병, 힘먼 연설 등 개별적인 호재를 만들어서 리플 주요 저항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고요. 갈링하우스도 비트코인 횡보하는데 리플만 400원대로 내려앉으면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갈링하우스 주요 발언을 보면 유럽, 중동, 영국, 싱가포르도 디지털 자산 코인 규제하는데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은 소송만 리플이 2년 넘게 하면서 코인 산업 불확실성 강조만 한다 이야기를 했고요. 코인 사업들이 건설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미국 내 코인 규제를 허용해야 된다 발언을 했습니다. 리플은 글로벌에서 미국에서 10% 정도만 사용될 정도로 대부분의 거래는 동남아, 중동, 남아메리카에서 주로 거래가 되고요. 해외에서 벌어온 외화를 리플로 변경할 때 자국의 송금에 리플을 많이 이용을 하죠. 하지만 이번 갈링하우스 리플 투자 줄이겠다는 발언은 완전히 미국 떠난다는 의도보다는 간접적으로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정도다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이 코인 산업 제대로 성장시키려면 미국 중심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자본들이 나스닥 미국 증시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미국 시장 완전히 떠난다면 리플 현재 같은 시가총액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갈링하우스 발언은 SEC에서 명확한 규제 안 내놓고 무작정 코인 규제만 하니까 코인 회사들 미국 사업이 불안불안한 거죠. 언제 SEC 타겟되어서 소송 당할지 모르고 소송되면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생 코인 회사들은 미국 투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고요. 2020년 리플 소송되고 다른 코인들 많이 상승할 때 리플만 상승이 제한적이었고요. 리플이 200원에서 2,000원 10배 오를 동안 에이다는 50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리플로 움직여야 할 자금들이 다른 알트코인으로 가면서 풍선 효과가 나온 거죠. 리플은 하루 전 언급드린 아마존 고위직 워렌 존슨 영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리플의 사업 자체는 잘 되고 있습니다. 2018년 리플 사업 초기만 해도 리플 높은 변동성의 자코인이고 얼마 못 갈 코인이다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21년 하락장부터 지속적으로 리플 소송에 대응하고 리플 스웰이나 리플 NFT, 솔로제닉, 에어드랍 등 글로벌 코인 대표 회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2021년 있었던 먹튀, 진도지 코인 이런 코인들과는 리플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코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코인을 장기로 투자를 하시려면 단기에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보다 인기 있는 코인 1년, 2년 꾸준히 지켜보시다가 안정성이 확인된 코인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비록 애플이나 테슬라, 나스닥 대장주처럼 안정성은 주지는 못하지만 최근 같은 하락장에도 계속해서 살아남는 코인들은 향후 빅테크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리플의 본격적인 방향성이 결정되는 구간이다 중경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플 소송 종료 이외에도 리플의 유통량 호재가 있습니다. 리플은 22년 작년까지만 해도 제드 맥칼레 유동성 공포가 매우 강했고요. 스텔라 루멘 창시자이자 2014년 리플랩스 초기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분이 리플 CTO 하다가 퇴사할 때 지분으로 90억 개의 리플을 받아 나갔고요. 퇴사 이후 리플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리플 가격 상승만 하면 트윗으로 매도한다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리플 90만 개도 아니고 90억 개 있으니까 매도한다고 트윗만 올라와도 리플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었고요. 하지만 제드 맥칼렛 작년 7월 19일 리플 450원대 전량 매도하고 현재는 리플을 추가 매수 안 한 상태입니다. 작년 7월 매도할 때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리플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많이 주었고요. 제드 맥칼렛 매도 공포가 사라진 상태이고 리플사는 아마존 고위직 영입에 스위스 커서디 인수 힘만 연설 기각 등 리플의 다음 상승장 기대가 됩니다. 리플의 잠재력이 엄청나게 압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드 맥칼렛은 리플 떠나서 스텔라 루멘 만들고 작년까지만 해도 리플하고 커플링 되어서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텔라 루멘 가격을 보면 리플 반등온 상태지만 여느 자코인처럼 반등 잡고 여전히 횡보 중이고요. 1월 반등 때도 이더리움 2배 넘게 상승할 때 스텔라 루멘 80% 정도만 상승하면서 반등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리플과 디커플링에 가격 반등 안 되고 상승력도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형 메인 코인이라 하더라도 알트코인 갈수록 투자자들 빠지고 나면 삭제될 수 있는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플하고 함께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코인은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비록 21년 3,000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490원 간신히 명맥만 유지한 코인이지만 시가총액 리플 다음 4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워렌 버핏 명언처럼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도지코인, 솔라나, 폴리곤 여러 코인들이 시가총액 3위, 4위 다투었지만 현재는 리플 에이다가 3위, 4위 시가총액을 수성을 잘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코인 21년 리플 소송 호재로 리플로 가야 할 자금이 에이다로 넘어가면서 30원에서 3,000원까지 100배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2020년 여기 30원 에이다 할 때 1,000만원 투자해서 22년에 10억씩 벌어가고 했죠. 2018년 폭등장 이후 에이다 2019년에 약간 상승하는 이런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이 올해 소송 종료되면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폭등장에서 여전히 상승은 하겠지만 2021년 여기 구간처럼 수익률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에이다 2019년 재하락 이후 저점은 갱신을 했었습니다. 1월 저점이 300원인데 2019년 말 이런 저점 구간 슬슬 나올 때가 다 되어간다 생각이 들고요. 에이다가 2019년처럼 저점 리테스팅 할지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저점 매수 이후 리플 비트코인하고는 다르게 에이다는 스테이킹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홀딩 하는데 긍정적일 수 있는 코인이다 생각이 듭니다. 중경투하고 함께 에이다의 향후 방향성도 좀 더 지켜보자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